내가 진짜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굳이 나를 고용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요.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야, 너 뭐 이걸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선배, 그 선배입니다.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취미로 좀 그림을 그려봤다. 근데 이 취미 그림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취업을 위한 그림을 따로 배워야 되냐? 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오늘은 그것과 좀 관련해서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게 좋을지 제 경험을 토대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좀 잘 그린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너 그림 좀 잘 그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가끔씩 살면서 약간 삐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림으로 직업을 한번 가져볼까? 뭐 그런 고민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도 벌고 일석이조니까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어떤 전공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사실 저도 되게 늦게 했거든요. 25살, 26살 그쯤에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저는 그림은 정말 안중에도 없었고 원래는 음악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평생 음악만 하고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그림을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 한구석에 전공을 뭘로 하지? 그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저는 신방과 아니면 영문과 그런 것들을 약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것도 그냥 막연하게 뭔가 좀 괜찮은 것을 내가 선택하려고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 고민을 막 하다가 내가 진짜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음악을 진짜 좋아하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간혹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저한테 너 그림 잘 그리는데? 야, 너 그림 잘 그리는데 이것 좀 그려줘봐. 아니면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선임이 야, 내가 시를 한 편 썼는데 여기다 그림 좀 그려줘. 막 그런 선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떠올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약간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림을 더 잘 그린다고 주변에서 평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게 뭔가 더 사실에 가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갖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술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시험 치기 전에 입시 미술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해에 그 학원에서 유일하게 제가 홍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되게 실력이 빨리 늘었어요. 원장님이 되게 잘 가르쳐 주신 것도 크긴 했고요.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수능 공부를 제가 정말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정말 컸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제 주변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그 친구들의 눈이 정확했던 거예요. 제가 원래는 대학교도 안 갔었거든요. 되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 고집을 계속 제가 부렸다면 그냥 계속 기타만 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집했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또 그림을 선택을 했어도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것도 되게 현실적인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제가 그냥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평생 직업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일단은 잘해야 되고 시장 규모라던가 그 직업의 발전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거의 가을 정도까지는 취직을 못했었어요. 그때 사실 제가 취업을 할 만한 변변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포를 새로 준비하면서 반년 이상을 썼고, 그리고 그 이후에나 취직하게 됐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막 연습장에 그림도 엄청 많이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쌓아둔 그림으로 취직을 한다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까지 그렸던 그림들이 물론 절대 가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다 연습도 됐을 거고 뭐 그랬겠죠. 그래도 취업을 위한 그림과 이렇게 재미로 그린 그림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참고를 해서 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그려 나갔죠. 그래서 그 그림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아, 이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사실 자본의 차이입니다. 누군가가 자본을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일으키게 되면 고용되는 그런 프로들은 그 자본을 받는 대신에 더 나은 성공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아마추어는 실패해도 어차피 자기가 다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프로는 훨씬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포트폴리오를 주고 신뢰를 얻어야 내가 고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포트폴리오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산업에서 원하는 그림이면 나를 고용할 거고, 그 산업에서 원하는 그림과 좀 동떨어져 있는 그림이라면 굳이 나를 고용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매일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그냥 나 혼자 좋아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리는 그림이면 그거는 자기한테는 정말 만족감을 주는 그런 그림이 될 거예요. 저는 그 자체로 굉장히 괜찮고 충분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내 그림으로 누군가에게 고용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취미로 그리고 있는 그 그림들이 이미 산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림과 좀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쪽도 저를 믿고 고용을 해줄 테니까요. 물론 취미로 했던 그림들이 그 평소에 산업에서 통용되는 그림이랑 비슷한 거라면 상관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서 야, 너 뭐 그림 좀 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원하는 그런 그림을 갖고 싶다 하면은 배우는 게 낫습니다. 그 산업에서 이미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로 취업을 해야 더 훨씬 빠르겠죠. 자, 여러분이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남의 자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남의 자본을 받게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막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 투자자나 그 산업군이 원하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맞춰주기 위해서 내 실력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좋아해서 하게 된 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따라오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되면 뭐 철이 드는 거랄까? 뭐 일종의 그런 건데 철든다는 게 좀 웃긴 말이긴 하지만 세상 일이 원래 뭐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뭐 무인도를 가야 되나? 근데 무인도 가서도 다 하고 싶은 건 못 할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도 없으니까 막 옷을 벗고 자야 돼 하고 싶어도 모기나 벌레가 너무 많아서 뭔가를 걸치고 있을 수밖에 없죠. 뭐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남이 좋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어느 정도 버려야 되는 딜레마, 그런 딜레마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가지 면이고요. 그리고 그 양면성의 다른 한 가지 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렸어. 근데 투자자나 감독이 그걸 좋아해.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왜냐하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누구나 그런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을 때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느껴지니까요. 그렇게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나를 다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에 계속 더 잘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얘기하자면 한쪽 면의 딜레마와 한쪽 면의 선순환, 이것이 바로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의 어떤 양면성이고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만 따로 떼서 다닐 수가 없고 항상 둘이 같이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 방금 말한 그 양면성에 그 답이 숨어 있는데요. 만약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그 좋아하는 일을 싫어하게 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했던 일을 계속 이제 남을 위해서 맞춰주다 보니까 그 좋아했던 감정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그러들게 되고 결국에 그냥 그게 하나의 일이 돼버리면서 점점 뭔가 지쳐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좋아하는 일을 평생 좋아하려면 직업으로 삼지 않는 게 조금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요, 결국 남들이 금방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뻐하게 되면서 그거를 좋아하게 될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집니다. 근데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 친구들이 말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옛날에 그 MBTI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때는 MBTI가 막 지금처럼 유행하고 그럴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관심이 있어서 그 무슨 연구원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돈을 몇만 원인가 내고 그 질문지를 우편으로 받아서 풀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원래 MBTI 처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러분이 이거를 작성을 할 때 꼭 혼자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친구랑 같이 해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내가 그 답을 작성할 때 자기도 모르게 되게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자꾸 투영을 해가지고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잘하는 친구는 옆에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너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장점이나 나의 특징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조금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약간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본인이 뭘 잘하는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것과 가장 연관된 직업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되도록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뭐가 특징인지, 내가 뭘 그래도 잘하는지. 저는 거기에 되게 중요한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게 똑같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그걸 당연히 직업으로 삼으면 좋겠죠.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두 개가 다르다면 내가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인정받고 나도 더 그걸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거를 계속 개인적으로 되게 깊게 하면서 더 그 기쁨을 추구할 수 있게 다시 사이드로 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야, 너 뭐 이걸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뭐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게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발견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알 시간도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를 알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지 마시고 좀 경험을 더 세상에 나아가서 더 다양하게 해보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저는 누구나 그 안에서 좋아하는 것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험을 할 때도 대조군이 많아져야 좀 더 나은 대답을 도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장점이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딱 캐치해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안에서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장점을 누군가 봐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누구나 잘하는 게 적어도 한 가지는 꼭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대단한 걸 막 깨달았다거나 모든 걸 계획대로 막 착착 이뤄왔다거나 그런 사람도 전혀 아닙니다. 다만 다 지나와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그랬었구나. 그래도 조금은 알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해드리면 그래도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저희 앞날도 그렇고 여러분의 앞날도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 더 잘 알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그림 그리는 선배 그 선배였습니다. 안녕.